백제 유민들, 백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하나는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신라에 대한 나쁜 감정을 심어 넣고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다시 신라를 치게 만들어가지고 없어진 자기의 조국을 재건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대요. 어쨌든 일본 서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정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 뒤에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은 이 일본 서기에서 발생한 것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교과서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뭐 소설도 쓰고 하니까 계속 신라는 나쁜 사람, 신라는 나쁜 사람, 비겁한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신라는 일본의 속국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 신라가 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라, 고려, 조선, 한국. 따라서 신라에 대한 악감정이 한민족에 대한 악감정, 대한민국에 대한 악감정, 조선에 대한 악감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백제의 망령이다. 백제의 망령이 일본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나쁘게 보게 됐다. 나쁘게 보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삼국 전쟁사를 쓴 노태동 교수라는 사람은 백총광에서 흘린 백제 사람들의 피와 외인의 피가 저주가 되어가지고 이 한일 갈등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조장하는 하나의 주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감정이 한국과 일본의 감정으로 바뀌어졌다는 점에 아주 한일 간의 이 관계가 아주 재미가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현실에서도 작동을 한다.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한다. 제가 일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묻습니다. 경주하고 부여 어디가 좋으냐면 거의 대부분 부여가 좋다고 해요. 뭐가 좋으냐면 부여에 가면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거든요. 경주에 가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일본 작가 중에 시바리 오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한국 기행문이 있어요. 거기도 그 사람까지도 그렇게 썼어요. 경주에 가서 눈에 보는 거는 일본 사람의 그 미적 감각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에 가면은 뭐 고향에 온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부여 백제 출신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단연간이 한 1000년 이상 되는 이 교육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요게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이런 식의 역사관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아주 드뭅니다. 뭐가 드무냐 하면은 유럽에도 이런 한국과 일본과 비슷한 역사적 뿌리를 가진 데가 있어요. 예컨대 영국과 유럽 대륙이 비슷해요. 영국 사람, 지금 영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원주민이 있었죠. 로마가 쳐들어왔죠. 로마가 망한 뒤에 독일에 있던 게르만족 중에서 앵글로족, 색슨족, 그 다음에 덴마크에 있던 바이킹족, 나중에 프랑스 북쪽에 노르만디에 살고 있던 노르만족이 축차적으로 와가지고 오늘날의 영국을 만든 거예요. 즉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가야 사람이 육박적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일본을 만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백제 계통이다, 신라 계통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반도로부터의 영향을 부정을 합니다. 자존심 허용 안 하는 거죠. 자존심. 신라한테 고향을 뺏긴 백제 사람들의 원한, 가야 사람들의 원한, 이것 때문에 신라 이꼴 한반도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산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과거를 숨기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과거를 숨깁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다 과거, 천년 지나간 거는 그대로 사실대로 깨어놓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괴롭다. 일본 사람은 괴롭다. 이거죠.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떤데요? 한국 사람은 터무니없는 또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일본은
문화적 식민지였다. 뭐 이런 말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문화적 식민지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자를 가르쳐주고 불교를 가르쳐줬으니까 뭐 우리가 스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개인의 관계처럼 이렇게 의인화해버리기도 이렇게 함으로써 36년 동안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이 과거의 역사를 보는 이 투명한 눈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깰 수 있는 이 한일 간의 이 오래된 1000년 이상 되는 이 망령에서 역사의 망령에서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통일기 때 통일을 한 과정에서 외가 일본이 신라를 지원했듯이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한국 사람들이 일제 그 치욕을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국의 남북의 분단이 남북한 분단의 책임론을 따지면 자꾸 뭐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미국은 남북 분단에 전혀 책임이 없고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건 일본이죠. 일본.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을 때 왜 소련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왔느냐? 그때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빨리 받아들였으면, 즉 45년 7월에 포츠담에서 만난 스탈린, 트루만, 그리고 영국 애틀리 이 사람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 빨리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8월 초쯤에 일본이 항복했더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소련이 선전포고를 못하죠. 소련이 8월 9일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 손을 들어버렸으면은 한국은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손을 들었냐? 8월 8일날 의전회의에서 항복을 결정했어요. 거기 하루만 더 한 8월 6일쯤 했더라도 8월 6일쯤 항복을 결정했더라도 원자탄 하나 맞고 그걸로 끝나고 소련이 개입할 찬스가 없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소련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분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양식 있는 일본 사람들은 남북 분단에 일본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일본 사람 중에 양반이고 그런 사람들 또 한반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어떻게 해서 이 항복 날짜를 잘못 잡는 바람에 그 며칠 때문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게 최악은 아니었죠. 8월 15일에 항복한 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더 늦춰가지고 근데 8월 20일 날 항복을 했으면은 소련 군대는 그 기갑 부대가 부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다면은 한반도는 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선에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로서는 분단의 책임은 일본이 있으니까 이 분단을 해소하는 한반도의 재통일 때 반드시 일본이 한국을 지원해가지고 역사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한일 관계가 과거 역사의 그 굴레로부터 역사의 망령으로부터 헤어나가지고 보다 건강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된다. 예컨대 영국과 프랑스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또 영국, 프랑스하고 독일 다 요새는 관계가 좋습니다. 무슨 관계냐?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싸움을 해가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나 이런 걸 다 해소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일본한테 당하기만 했다. 그렇다 우리가 대마도로 쳐들어가서 대마도를 점령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한일 갈등을 해소할 수도 없고 삼국 통일 때 일본이 신라를 지원했듯이 남북 통일 때 일본이 한미일 자유동맹을 근거로 해가지고 휘둘러가지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반도가 번영하고 자유롭고 통일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일본이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왔다. 또 일본의 주류층인 보수층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 오히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에서 자유통일을 하자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이 국가 집행부에서 안 나오는데 일본만 자유통일을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통일을 해야 될 의무가 헌법 1조, 3조, 4조, 1조, 3조, 4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서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일본이 도와줄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히려 불평을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주장하는 일본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과제를 하나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